사회부 이강진 기자와 함께 오늘 사고 경위와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기자. 네. 네, 지금 조태현 기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그 헬기가 떴을 당시만 해도 기상 조건이 정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는 관제센터에서 이륙 허가를 낸 겁니다. 예. 8시 55분에 사고가 났는데 8시 46분에 김포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예. 당시에 가시거리는 서울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바로는 1.1km였습니다. 예. 7시 22분쯤에 700m 정도였고 8시에 2km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안개가 점차 거치는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9시쯤에는 다시 1.1km로 가시거리가 짧아졌습니다. 예. 게다가 성남에 있는 공군 관측소에서 측정한 결과로는 이 성남은 사고 지점과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8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고 현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착을 해서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은 이렇게 입장을 밝혀졌습니다. 잠시 멘트 들어보시죠. 큰 건물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이번 사고는 아주 아찔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서울시 관할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는지는 저희들 서울시 차원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또 제안도 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게 제가 한 9시 반쯤인가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이 전화로도 주셨고 또 저희들은 늘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즉각 이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네. 네. 현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 서울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뭐에 대해서? 어디가 기관은 백체 기관이 어디? 그거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법적으로 하시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판단하십니까? 서울시 관할이 아니지만 대책이 있으면 그다음에 생각해 국가기관이 어딘지. 아니, 그건 국토교통부가 그 시장님께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 발표였는데요.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떤 개선이 있어야 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국토부와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모습 보시고요. 비행기 동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손이 됐습니다. 지금 꼬리 부분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고요. 동체와 헬기 꼬리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예 꺾였습니다. 예. 절단이 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충돌 당시에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강진 기자. 예, 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일단 오늘 그 경로가요.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잠실 선착장에 도착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인데 네. 그 운항 경로가 이게 정상적인 경로였는지 아니면 시정 때문에 좀 이탈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헬기 기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로를 이탈을 했는지를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아마 국토부에서도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할 텐데요. 예. 이 헬기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됐고 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항로 이탈 가능성에 무게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 헬기 기장들 얘기로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잠실을 갈 때는 양재 IC 쪽을 거쳐서 잠실로 접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재 IC에서 아마 큰 도로, 대로변을 따라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 그 옆엔 102동은 37층 정도로 보이지만 그 옆에는 46층이거든요. 예, 예.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예. 안개에 쌓였던 건물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건물을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크게 항로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헬기의 고도를 낮추다가 갑자기 고층 건물을 발견하고 충돌했을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목격자들의 전원을 보면 이 사고가 났을 당시 아파트의 3분의 1 가량이 안개에 다 휩싸여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30층짜리인데 그 이상 20층 이상의 그 네. 층수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도 그렇게 낮은 건물들이 아닙니다. 뭐 예. 10층에서 15층, 최고 20층까지 강남구 삼성동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적 같은 고도로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40층짜리 그리고 만약에 40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분의 2가 안개에 잠겼다면은 예. 뭐 비슷한 높이로 보고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 상황 나오지만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저 시간이면은 아마 안개가 조금씩 거칠렸을 텐데요. 예. 저 때도 건물 고층은 안개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처 이제 아파트 윗부분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도 또 헬기가 그 정상적인 운행보다는 좀 낮은 고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안개가 끼면 안개가 거치는 단계였었습니다. 예. 안개가 거치는 거는 지상부터 이제 안개가 서서히 거칠 텐데요.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 시계 조정을 하다 보면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예. 그 밑에 지상에 있는 큰 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고도를 낮추면서 선착장 지점과 보기에는 뭐 1,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도를 낮춰서 선착장에 접근을 하는 단계였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4고 헬기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에 제작한 S-76C 기종, 이게 시콜스키라고 하죠. LG전자 소속 민간 헬기였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이 사고가 난 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게차들이 동원이 된 것 같고요. 사고 현장에서 사고 헬기, 남은 잔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현장 상황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사고가 나는 헬기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항공사와 기업 등에서 널리 이용을 하고 있는 비교적 고급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헬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은 조금 낮은 네, 듯한. 현재로서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예. 지금 네, 헬기 현장에 잔해 모습. 네. 예, 이 사고 동체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완전히 다 파손이 됐고요. 이 충격으로 이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그리고 부기장 58살 박인규 씨 그리고 37살 고종지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개가 반 정도 꼈어요. 건물에 그 안개가 자욱한데 이 날라가고서 갑자기 그냥 쾅 하고 떨어져 갖고선 그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고 놀라 갖고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꽝 부닥해 갖고 쾅 소리가 났어요. 큰 게 났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나와서 봤더니 여기 헬기가 떨어지고 뿌옇게 그냥 불이 난 줄 알았더니 불은 난다고 연기만 좀 이렇게 나왔나. 주민들이 놀라서 뭐 나오고. 네, 주민들이 막 뛰어나려고 아파트 주민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었어요. 네. 8시 40분경에 안개가 1m가 앞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근접하게 오면서 뭐가 펄렁펄렁 날아오는데 보니까 순간적으로 경험이 나서 보니까 친구 집에 부딪히더라고요. 예. 경장했습니다. 뭐 진동이 뭐 벼락 뭐 이건 지층이 울릴 정도로 전부 다. 친구 집에 헬기가 추락하는 것 같아서 뛰어갔더니 전화를 했더니 전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급한 마음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다 아수라장이 다 돼 있더라고. 1층 다 깨지고 뭐 카텐이고 뭐 침실이고 다 뭐 물바다에다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파손이 많이 돼 있죠. 어떻게요? 뭐 전부 다 다행히 그 가스는 그 방제실에서 잠궜어요. 가스가 터져가지고 예, 천만 다행입니다. 그 8시 54분 정도에 그 헬기가 추락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뭐 안개가 좀 있어서 아마 위에 지나가시다가 거기 이스트동이라고 백이동 있거든요. 백이동 상층부의 아파트 한 3개층 정도를 이렇게 훑고서 바로 추락을 했어요. 아래쪽엔 주차장 입구라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안 다치신 것 같고요. 아파트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고, 그 아파트 그 헬기 떨어진 부분도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 그 나무들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떨어지셔가지고 다행히 아파트 주민이나 다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헬기 타신 분들은 헬기가 완파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랐죠.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저 있는 데서 한 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전 차 안에 있었는데 옆으로 떨어지면서 막 파편 떨어지고 프로펠러 계속 돌아가고 막 너무 놀랐어요. 예, 지금 이제 목격자들의 말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5m 근처에서 이 사고를 목격한 분도 계시네요. 주민들 말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지역에 일단 헬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사고가 났을 당시 굉장히 짙은 안개가 아파트에 끼어 있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었다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헬기가 자주 날아다니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종사나 부조종사 입장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헬기를 저도 몇 차례 타본 결과 헬기가 고도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 예. 안개가 다가오면 거의 눈앞에 하얀 안개밖에 보이지 않고 않을 예. 정도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확 갑자기 안개가 덮쳐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황한 조종사는 고도를 어떻게든 낮춰서 그 주변 건물이라든지 도로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던 중에 갑자기 40층짜리 고층 건물이 나타나면서 예.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이강진 기자도 이렇게 헬기 타보신 적 많으신데 이렇게 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산악 구조 현장에 동행을 한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한 번은 인제 수해가 났었을 때 한번 구조 작업에 동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 산악 지형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 뭐 같은 뭐 물질인데요. 안개가 확 덮쳐오면서 갑자기 시야가 확보되는 듯 싶더니 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급박하게 속도를 줄이고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시야가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일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그 자동 운항 장치가 또 없다고 해요. 네, 적외선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대개는 뭐 시야를 가지고 뭐 비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장이나 부기장이 그냥 이제 자신의 그 능숙한 네, 경험과 경험으로 감을 갖고 갈 수밖에 감을 갖고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워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아파트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청에서는 당시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시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175m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이륙 허가를 냈다고 하고요. 예. 이륙하려면 일단 뭐 서울항공청이 있습니다. 서울항공청에 항공기 상태 그리고 기상 상황 등을 보고를 해서 운항 허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공항 관제탑에서 이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륙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뭐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 어떤 그 현장 상황에 의거한 추정이고요. 이번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1시 반쯤 이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수습본부를 서울항공청에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예. 현장 화면이 아직 연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고 조사관 5명을 현장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 기종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교신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예. 이 사고 헬기가 운항하는 동안에 돌발 상황이라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제탑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항공기가 운항하면서 관제탑과 주고받는 교신 내용은 지금 곧 발표를 하게 될 서울항공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항공청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사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예. 잠시 뒤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헬기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이제 그 집중 그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블랙박스 검색에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블랙박스의 훼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 경우에는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신 내용입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기장이 당시. 어떤 교신들을 주고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예. 돌발이나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관제탑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예. 굳이 보고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옆에 부조종사와 조종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블랙박스 조사 결과는 이제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짙은 안개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시정 조건인 175m보다는 이륙할 당시는 시정이 1200m까지 나와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예, 불과 10여 분 사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안개가 안개 껴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뭐 위에 하늘을 보다 보면 언젠 그 뭉게구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야를 전체를 확 덮어버리는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시 이제 55분쯤이면 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주말 아침 뭐 식사를 할 네. 상황인데요. 지금 7개 층 외벽이 모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손이 됐습니다. 현재 주민들 7개 층 주민들 27명은 앞서 현장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근처에 호텔을 강남구청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임시 거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차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밀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겉으로는 봤을 때는 외관에만 약간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건물 전체의 균열로 이어진다거나 뭐 진동이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실시할 때까지는 이 27명 그 사고를 예.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호텔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을 보니까 이제 무너진 비행기의 동체를 또 수거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비행기 동체를 또 수거해서 또 조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 헬기의 잔해는 뭐 사고 그 조사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운항 경로를 이탈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기체 하나하나, 파편 하나하나 모두 수거해서 사고 조사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숨진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뭐 이제 항공기 그 안에 있는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또 절단하는 그렇습니다. 절차도 오늘 있었습니다. 8시 54분쯤에 사고가 났고 약 10분 뒤라고 했는데요. 현장 목격자들은 10분 정도 안 걸려서 구조대와 소방서에서 모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사고를 당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예. 일단 현장 보존을 해야 됐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러면서 헬기가 워낙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곧바로 그 시신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꺼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단도 했고 그 예. 통로를 확보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시신은 지금 모두 이제 이 시각 현재 삼성동 네, 사고 현장 모습인데요. 기중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기중기로 이제 비행기의 잔해를 들어 올려서 모두 수거한 뒤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헬기는 아마 서울항공청으로 옮겨져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추측이 됩니다. 예. 오늘 일단 이제 이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이었고요. LG전자 소속 이 헬기가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갈 예정이었다고 하죠. 네네. LG전자에서는 LG그룹의 헬기를 모두 관리를 합니다. LG에서는 2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김포에서 출발해서 잠실 선착장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해서 전모 상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임원을 태운 뒤에 전주에 있는 그 그룹 업체로 가서 업무 협의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LG전자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그 입장은 뭐라던가요? 현재까지 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또 헬기의 운항과 모든 헬기 관리의 책임은 LG전자에서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와 숨진 조종사와 부조종사 모두 LG 소속이고요. 예. 그래서 국토부의 아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 그 뒤에 차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추후 대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LG 쪽에서는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헬기 정비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서울항공청에 알리기 때문에 예, 모든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 헬기가 이륙할 당시에는 시정 컨디션은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헬기가 이륙을 하고 잠실 선착장으로 가는 도중 시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이제 기중기가 동원돼서 사고된 동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체를 다 수거해서 이 사고의 원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이번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도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잠시 뒤 1시 반쯤 현장 연결해서 국토부의 첫 공식 브리핑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항공청에 지금 설치가 됐고 그 사고 조사반 5명이 사고 현장에 지금 급파되어 있습니다. 예. 블랙박스를 지금 확보 여부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 이 블랙박스 조사가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잠시 뒤면은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이 시작되고요. 오늘 오전에 이 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대원들이 현장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원래 지나가는 길인데 안개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장애물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당시 집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네,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는 지금 없어요. 23층, 24층 다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아파트 몇 개가 지금 파손됐어요? 아파트 24층, 25층, 26층, 27층을 초돌하고 추락됐어요. 예, 지금까지 서울 강남소방서의 김진웅 지휘대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던 네. 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짙은 안개 때문이다라고 일단 현장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상적인 항로라면은 양재 IC를 거쳐서 잠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가 딱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갑자기 안개가 상공에 짙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헬기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나 도로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를 갑자기 낮췄을 텐데 네. 아마도 조종사나 부조종사는 15층에서 20층 정도의 고도 정도로 낮추려고 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 갑자기 30층 높이, 46층짜리 건물이 나타나면서 예.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잠실 선착장에서 지금 이 아이파크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2km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착륙을 할 수 있는 착륙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고도를 낮추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고도를 낮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비행기 동체를 수거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사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사고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조사관들을 파견을 하고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에 그 내용을 예. 분석하게 됩니다. 아마 저 헬기 파손된 기체는 서울항공청으로 운반이 돼서 원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예. 기체 결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항로 이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세 번째는 그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어떤 과실도 예.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고 헬기가 2007년도에 도입된 비교적 신형 기종인데다가 예. 그동안에 임원들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헬기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고 결함이라든지 예. 조종사 과실 쪽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항로 이탈 부분인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갑자기 항로를 이탈하면서 충돌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부조종사와 조종사의 결함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